제가 지난주 네. 금요일에 수젠텍 제가 진단 키트 중에서 좋게 보는 종목이 몇 개 있어요. 수젠텍하고요. 바디템 매드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기업에 좀 그 펀더멘탈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수익을 많이 남겼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좀 전반적으로 가라앉으면서 주가가 조금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았죠. 예, 받았는데 서서히 올라오는데 수젠텍이 지난주에 올라왔어요. 그죠? 지난주에, 예, 잠깐만요. 여기 잠깐 롤링이 돼버리네요. 예. 지난주 올라와서 조금, 장중이 좀 빠지면은, 조금, 예, 좀, 봤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진단 키트가 주목을 좀 받을 때가 됐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시장을 딱 보는데 아침에 뭐가 움직이노? 딱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시즌부터 해서 뭐 진원생명과학은 오늘도 뭐 장중에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11% 올랐지만은 이거 말고도 엑세스 바이오, 뭐 진 매트릭스 이런 종목들 아이진, 뭐 수젠테 이런 종목 쭉 올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것은 뭐 아무래도 시젠이겠죠. 시젠. 그 시젠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보십시오. 보시면은 지금 시젠부터 여기 마지막 종목이 뭐냐 하면은 진바이오텍까지 가격적인 산정으로 봤을 때 이 그래프, 이 푸른 그래프 있잖아요.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이게 지금 뭐 방역, 진단, 시약, 백신 다 들어있는 건데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근데 여기에 시젠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시젠이. 근데 시젠이 왜 올라가냐 하면은 일단 많이 빠졌다. 저평가된 거죠. 글로벌 유전자 분석 진단 기업 중에서요, PER 개념으로 해서 상당히 저평가 한 70% 할인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젠이 비즈니스 모델이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많이 집중이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진단 시약 이런 쪽에서 많이 있는데, 일단 뭐 연구비 투자라든가 비용을 좀 썼기 때문에 이번 1분기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약간 감소는 했어요. 근데 진단 장비라는 게 있어요. 진단 장비. 요게 판매량이요. 굉장히 많이 또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시즌의 성장성은 상당히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차트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느낌만 잡아보시죠. 자, 일봉사 차트입니다. 자, 느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느끼시는 그 느낌이요. 정답이에요, 사실은. 여기 딱 보면은 딱 동글뱅이 딱 뜨면서 밑에 빨간 막대기 탁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약간 과매도에서, 그죠? 과매도에서 올라오네, 그죠? 과매도에서 올라온 느낌 잡아줘요. 근데 딱 보니까 수급도 딱 들어와줘요. 이게 좀 때가 됐는갑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권리락이라고 딱 나오네. 권리락. 지난번에 증자했죠? 네. 무상증자했습니다. 네, 100%. 네. 그래서 딱 보니까 11만 6,400원 요때에 권리락 나오고 쭉 올라갔을 때 한번 정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그 다음에 놓쳤다니까 좀 그렇네요 이러면서 갖고 있으세요 이래 했는데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추가로 사실 분 더 사셔가지고 평단가 맞출 때가 된 거예요. 5월 14일 날 요때에 그 추가 상장된 겁니다. 무상증자 추가 상장. 그러면은 쭉 내려왔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물량 소화가 다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때 가격 밑으로 내려왔어요. 물량이 잘 안 나와요. 요때 가격 밑으로 내려오면은 물량이 잘 안 나와.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매도 추정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8만 원 기억해 주세요. 이 8만 원. 자, 전략을 세워 드릴게요. 시즌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프신 우리 구독자님들 되게 많으세요. 자, 공매도 비율 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86,000원. 적어 놓으세요. 86,000원. 86,000원이 공매도 추정가입니다. 86,400원인가 정확히 그럴 거예요. 요거만 돌파해주면 10만 원 간다니까. 그럼 지금 자리에서 시즌이 밑으로 쭉 빠질 가능성 있나요, 없나요? 제 생각엔 그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 오늘 주가가 지금 쭉 올라줬는데요. 오늘 몇 %? 올랐습니까? 지금 16% 올랐어요. 16 올랐는데 오늘 밑에 하단 보세요. 막대기 긴 거 나오죠. 이게 뭐냐면요. 공매도예요, 공매도. 공매도 오늘 엄청 나왔어요. 근데 주가 안 밀렸어요.
뭔가 좀 그죠? 에너지가 상방의 흐름이 있는 거죠. 우리 시즌 갖고 계시고 힘드신 분들, 아, 이걸 좀 의미 있게 봐야 돼. 그래서 공매도 추정가를 제가 한번 정확하게 얼마인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예. 예, 한번 볼게요. 아, 좀 내려왔는데, 오늘 공매도가 하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확인할 때는요, 86,400원 있어요. 근데 지금 공매도 추정가가 82,200원이에요. 82,200원. 그럼 지금 74,700원이니까 82,200원만 만약에 단기에 올라주면은 이거 쇼크업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시즌이 이제 가격적인 의미가 있는 상태고, 여기 나왔다. 20일 공모에도 추정가, 이제 제가 이제 최근 공모에도 추정가 82,200원인데, 요 위에 보시면 요 숫자 있죠? 여기 크게 나오나 모르겠다. 예. 여기 20일 공모에도 추정가라는 게 있어요. 요게 67,595원이에요. 네. 예, 요게 진짜 중요한 거야. 요거 돌파해가 74,700원이니까 이거는 이제 상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 공매도 때린 입장에서는 요 밑으로 주가가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안 나왔으니까 주가 위로 올라가면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쇼크업은 현상 나올 수 있고요. 네. 예, 어쨌건 CJ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수급적인 거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수급. 차트 단기적인 골드크로스 나왔고 오늘 외국인들 팔았어요. 기관들 샀어요. 그러니까 좀 아쉽네, 그죠? 외국인 기관 합산 수급이 전날에 좋았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14만 주 공매도 이게 나온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수급만 좀 개선이 되면은 시즌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단가를 맞추는 전략 하시고 단가를 맞추셔도 손해가 크신 분들은 시간차를 좀 길게 두고 한 번 맞추고 또 한 분기 개념으로 또 한 번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결국 수익 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팍 맞추시면은 다 유유 계속 나옵니다. 시즌 좋게 보셔서 아침에 얘기해서 점심값을 또 소고기값을 보셨답니다. 진단키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진단키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수젠텍이 네네네. 21,200원인데요. 지금 네. 21,200원이거든요. 네네네. 59,800원에 사서 5도 가도 못하고 아, 있다고 5만 원대 그랬어요. 사신 거구나. 5만 원대 거의 6만 원대 고점에 사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능성 완전 고점인데 그거는. 그러니까요. 예, 그럼 팔지 못하고 그죠? 그거는 손절 못 하셨구나. 그죠? 자, 이런 쉽지 않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좀 네. 쉽지가 않아요. 네, 솔직히 이게 중요한 건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수젠텍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수젠텍이 이번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600%나 증가율이 나온다고 해요.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수젠텍이 어떤 이슈가 있었죠? 해외 쪽에 제가 찾아드릴게요. 잠깐만요. 아유,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제 봅시다. 자. 아침에 방송 안 들어오시는 분인가? 아침에 또 설명드렸는데, 네, 볼게요. 18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자, 수젠텍. 자, 벨기에, 이탈리아 등의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신속 진단키트 판매가 완료 소식에 전전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10.54%가 올랐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곧 2학기 때 등교를 시작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항원 신속 진단 키트의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젠텍의 항원 진단 키트 수요는 지금 인정을 보유하고 있어서 유럽에서 매출 확대 기대가 된다.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니까 오케이 됐어. 그럼 됐고 문제는 어디냐면은 자 수젠텍이 사실 PBR이 4.96배면은 조금 높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영업이익이 좋아지는데 이 회사가 재무 비율이 부채가 별로 없어요. 11.9%고 유보율이 799%니까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목표가 상향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과거만큼 영광을 누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만약에 보유하신 지금 시장에서의 리포트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새롭게 이제 분석된 자료를 좀 기존에 좀 본 바가 있는데 목표가는 사실 과거에 비해서 뭐 한 3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좀 본 바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한번 올랐다 내려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단가를 맞추는 전략을 긴 시간을 두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올라오면
비중 줄였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주고 이러면서 그죠? 그런 거 그게 말고요? 그렇게 네. 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네, 네, 네.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주봉으로 좀 열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더 사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럴 때 네. 예를 들어서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에서 한 30%, 뭐 50%면 이거 더 사면 안 되고 이거는 버틸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네.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비중이 5%, 10%면은 조금 더 사보고 단가 좀 맞추고 또 세월 시간 좀 지나서 또 흐름 보고 조금 더 사보고 해서 단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해서 뭐 손절 아니면 보유 이런 전략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보유해주는 전략이라 한다면은 네. 시간차를 길게 두고 알겠습니다. 모아갈 수밖에 없다. 무조건 싸게 사면 버티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고점에 샀으니까 이런 건 팔아주었어야 되는 거 지난 얘기니까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가격을 기다리기엔 너무나 긴 것 같고요. 솔직히, 네. 예. 오늘 말씀하신 전략을 좀 이용하시거나 네, 비중을 조금 올라올 때 조금 줄이시거나 그렇게 네, 가셔야 네. 될 것 네, 같고요. 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또 아까 랩지노믹스도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랩지노믹스요? 히트에 지금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 올랐다고 우리가 맞아요. 좋아할 게 아니라 맞습니다. 랩지노믹스도 지금 저도 괴로워요. 많이 물렸어요. 이분도 뭐 조금 올라왔는데도 물렸다는 거는 그 전에 뭐 거의 한 4만 원대 사셨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네, 가격은 네. 말씀 안 하셨는데 제 추론상? 네네네. 네. 흐름 똑같습니다. 랩지노믹스도요, 재무적 안정성이 무진장 뛰어난 회사예요. 네. 그리고 뭐, 연간 매출액이요, 뭐, 2018년도부터 270억, 뭐, 끝다리 빼겠습니다. 2019년도 330억대, 네. 작년에 1190억을 했어요. 1190억. 그럼 과거의 영광이 4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주가가, 그죠? 뭐 4,700원짜리가 57,000원까지 갔으면은 10배 이상 오른 건데,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이 나고 최근에 올라가는 것도 랩지노믹스, 뭐 수젠텍, 뭐 바디텍메도 시즌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단가를 맞춘 전략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재무적 안정성 좋습니다. 네. 자, 궁금한 건 많고, 가슴은 좀 답답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 종목 쭉 얘기하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성장주 쪽에서 아까 바이오 얘기를 하셨고, 네네. 키트가 나와서 키트 얘기를 했고요.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준비하신 거, 뭐 볼까요? 네, 전기차? 중요한 거는 좀, 뭐, 기존에 했던 얘기들은 네. 뭐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말씀드렸고, 네. 미디어 엔터 이런 것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거 말씀드려보죠. 네. 예, 시간을 좀 보고, 예, 49분이니까 OLED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뭐,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박근영 차장님이 나와가지고 OLED도 네.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목요일인가요? 예, 덕산 네오룩스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다음날 제가 금요일날 출연했을 때도 6% 이상 올라가고 오늘도 또 제가 그 덕산 네오룩스 이노스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 그 SN테크 뭐 이런 종목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좋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내년도에 적용률을 확대시킨다고 하니까 지금 지금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2의 전성기. 그럼 제1의 전성기는 언제 했냐? 2017년도 아이폰의 OLED. 예, 그때의 제1의 이제 전성기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 OLED 쪽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되는데, 좀 더 포인트를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일단 주목받는 이유고요. 최근에 이제 액정 표시 장치인 LCD 패널 가격이요, 올랐대요. 예, 가격이 올라가지고. LCD가 오르는데 OLED가 왜 좋은 거예요? 글쎄요. 네. 예. 근데 이 패널 가격이 올라가지고 OLED 쪽을 방향을 좀 트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왜 그런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LCD 값이 LCD가 사실 약간 사양이거든요. OLED가 더 신제품인데 LCD가 막 오르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제 OLED하고 가격 차이가 줄어들잖아요. 네. 차라리 OLED 사지 뭐. 그죠? 네. 가격 차이도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OLED 쪽을 더 밀자. 삼성이 그래서 이제 네. 오늘 LED OLED 거 TV. 받는다는 거. 아마 네, 그런 제 생각이에요. 그건 아직 아닐까요? 그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양 쪽 옛날부터 LCD가 사양 쪽으로 들어가 OLED 들어가니까 삼성의 OLED TV 이 참여 가능성이 높게 본다라는 측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전략 변화가 소재 업체 입장에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게 두 번째 팩트예요. 세 번째는 OLED 아이패드 출시가 예상되고 있고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도 긍정적이다. 스마트폰은 OLED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시장이 오늘 2025년까지 연평균 45%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게 1, 2, 3, 4 이 네 가지 이유가 OLED 소재가 주목받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 OLED가 2022년도에 적용률을 확대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지금 올해는 6월 다 갔잖아요. 지금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반영돼야지. 이미 반영되고 있었어요. 종목들 한번 볼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한번 그래도 이제 우리가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가 주가가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고 주봉으로 좀 볼까요? 주봉으로. 네. 혹시 여력이 더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여력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아직 좀 상방 여력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이런 느낌 안 들잖아요. 아시죠? 이녹스 첨단 소재가 과거에 인적 분할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2017년도 7월 달에 이녹스라는 회사, 이녹스 첨단 소재에서 이녹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가 지주사예요. 예. 이녹스 주가 한번 볼까요? 이녹스. 예. 올라오죠? 예, 요때입니다. 2017년도 7월 달에 인적 분할하는 회사예요. 제가 요것도 포인트인데요. 인적 분할하는 회사, 인적 분할 후에 잘 보셔야 돼요. 주가가 계속 빠지고 난 뒤에 언젠가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패턴이 있다는 거 이벤트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자, 이녹스 첨단 소재하고 가장 그 주목받는 거는 덕산 네오룩스예요.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가요,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하고 함께, 지금 OLED 쪽을 볼 수 있는 게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예,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 좀 차분하게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트렌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OLED가 사실 올해 1분기 때부터 올해 OLED가 전반적으로 좋게 예상이 돼요.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전체적으로는 잘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더 부각이 되면서 한 차례 좀 랠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눌러줬을 때 가다가 좀 눌러주면은 꾸준히 모아가신 전략을 취하셔도 되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OLED 나오죠. 야스 이거 말고도 야스, AP 시스템, 그리고 예센테크, 그리고 FNS테크, 선익 시스템, APS 홀딩스, 그리고 힘스, HB 테크놀로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괜찮은 거 LG전자까지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비아트론. 2차 전지도 답답한 분들 많을걸요. LG화학이나 이런 쪽들.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 보이죠. 보이는데 네. 삼성 SDI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SDI를 주목해라. 예, 삼성이 왜냐하면은 이 전기차 섹터 그 사업 부분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흑자 전환된 회사가 삼성 SDI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삼성 SDI가 전일 대비해서 1.04% 정도 올라왔는데 삼성 SDI는 투자할 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존에 SK이노베이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SK이노베이션 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합니다. 그러면은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사업 부분이 언제 흑자 전환 예정이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흑자 전환된다는 얘기고요. 정유도 있고 유통도 있고 또 전기차도 있는 거잖아요.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지분과 그 SKI 테크놀로지 개념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흑자 전환이 이번에 되는 거고 순수하게 전기차 요 부분은 내년에 흑자 전환되는 거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전기차 부분이 흑자 전환되는 거예요.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삼성 SDI 요거 좀 보셔야 됩니다라고 간접적으로 몇 번을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쇼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성 SDI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LG화학은 조금 관전만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소재 업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선택한 게 에코프로 BM이잖아요. 오늘도 잘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뭐 종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뭐 잘 대응하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집어드렸던 게 뭐냐 하면은 이 회사가 증설 효과가 올해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증설을 하기 위해서 에코프로 BM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게 요번에 효과가 난다고 해서 이제 뭐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하는 건데 다른 쪽을 계속 보고 계시다면 다른 쪽을 좀 주목하셔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대신에 항상 그 대응을 좀 하십시오. 대응을 좀 하시고요. 전기차 섹터 특히 이제 대표 종목 삼성 SDI 주목하시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SK이노베이션 보고 그리고 소재 부분 계속 보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보시고 소재 부분 여기 나와 있네. 소재가 더 잘 가요. 솔루스 첨단 소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것도 제가 솔루스 첨단 소재는 OLED와 전기차 소재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도 좀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